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19일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아마 눈이 많이 내렸을 겁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현재 윤석열은 대위기입니다. 대위기. 윤석열이 혼자 검찰 기질로, 검사의 기질로 지금 질주하는 것은 대위기입니다. 아무리 대개원들이 빨아도 윤석열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걸 12월 18일 자정에 찍는 건데요. 이재명의 아들 문제, 그리고 김건희의 과거 이력과 경력 허위 부풀림 문제, 이거 가지고 진영 논리로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 또는 좌파 유튜버나 우파 유튜버가 질이 싸우고 있는데요. 결론은 뻔해요. 결론은 TV조선을 필두로 또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그들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들 하는데 국민들의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재명의 아들 건을 더 부풀리죠. TV조선과 조선일보는. 그러나 중도질을 보시면 됩니다. 중도질을. 그리고 좌파 우파 유튜버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진보 보수라 그럽시다. 좌파 우파는 그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고고TV도 우파입니다. TV 종편에 나와서 이리저리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면서 돈벌이 하는 그런 평론가들 말고 진보 평론가들도 깨어있는 진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수 평론가는 유감스럽게도 깨어있는 보수 평론가가 별로 없어요. 쭉 보고 있으면 뭐 한두 명 하라면은 뭐 장성철이하고 뭐 천하람 정도, 그 다음에 김종인과 이준석과 친한 사람들은 잘 안 나오죠. 지금 우파 유튜버도 그렇고 좌파 유튜버도 그렇고 일반 시민이나 중도층이나 2030한테는 대단히 혐오적으로 찍혀 있어요. 그들이 질주하는 것은 패배가 있을 것이다. 뭐 열린공감 TV나 그걸 빨아먹는 또 좌파 애들 많죠. 우파 유튜버 틀딱들 유튜버들은 다 그래요. 그들이 지지하는 세력은 국민한테 혐오감 일으키며 그들을 지지하는 놈이 패배의 길로 갈 것이다. 둘 중에 누가 패배할지 몰라요. 윤석열은 지금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비호감도가 최고치. 점점 올라가 비호감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비호감도는. 이정희보다 한 5%가 높아, 그거도. 근데 윤석열의 김건희 사건, 그 다음에 이재명의 아들 사건, 그 둘이 똑같이 비교하면은 파괴력이, 즉 부정적인 파괴력이 김건희 건이 더 커요. 그러니까 김건희 건으로 막 수세에 몰리고 사과도 안 하고 뻐덩거리다가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윤석열이가 마지못해 사과하죠. 그거 진정성 있는 사과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이게 18일 날 찍는 거니까 자정에 18일 날 기자들이 그 김건희 사건 구체적인 거 뭐 어쩌고저쩌고 모르니까 노 코멘트,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대답 안 할래 하고 떠버리죠. 대단히 부정적으로 지금 윤석열은 각인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에는 끝까지 그냥 막 아주 저자세로 지금 아들 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죠. 근데 국힘에서는 이재명의 아들 건에 대해서 범죄자다. 이건 말이야 대규모 사기 도박이다.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매매 건이 나오죠. 말하기 싫어 죽겠어 진짜. 뭐 이런 놈의 대선이 있어. 응? 그건 증거가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전화를 따야 돼요. 통신 내역을 따야 되는데 하여튼 둘 다 그만둬야 돼.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둘 다 대통령 후보직 사퇴시켜야 되고 사퇴해야 돼요. 이재명은 아끼고 윤석열은 몽달귀신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몽달귀신. 제가 보수 우파고 개혁 보수지만은 도저히 윤석열을 실드 칠 수가 없어. 응?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 내 심신이 아주 피로해져. 정치에서는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잘못 대응하면 작은 악재도 큰 위기가 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최악의 대응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현실적 위기로 만들었다.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검증과 질문에도 답할 의무가 있다. 조국 부부에게 들이댄 혹독한 잣대도 다 그 때문이다.
윤석열이가 말하기를 국민은 대통령 후보와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을 했었다. 윤석열은 그렇게 했어야 됐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이댄 잣대와 스스로에 들이댄 잣대가 달랐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윤석열도 선택적 잣대를 사용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미 잃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을 배신했듯 윤석열도 정권 교체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다. 대중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좋아서 선택하며, 둘째, 필요해서 선택하며, 셋째, 상대가 싫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2002년 이회창의 실패는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믿고 김대중 심판에 기대어서 3번의 네거티브 캠페인에 집중했다. 즉 김대중이 싫어서 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집중했고 2번 필요해서 두 번째 필요해서 미래 비전 제시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그 길로 가고 있다. 윤석열의 근본적인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정체성이 없어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고찰이나 역사 인식이나 또는 정치 현상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근본적으로 국민한테 불신을 당하고 있어요. 이재명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때까지 읽어드린 것이 그 박성민이라고 근데 이 친구 그 칼럼 나오면은 항상 읽어보는데요. 며칠 전에 나온 칼럼이에요. 평론가들 보면은 그 TV조선과 채널 A에 나오는 그 정치평론가들, 우파 평론가들 그것들은 쓰레기예요. 그것들은 항상 그러있고 항상 우파 보수의 집권을 방해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런 논리를 펴다가 그 다음에 중도에 보면은 뭐 SBS라든가 요새 KBS하고 MBC도 정권 말게 되니까 많이 문재인을 실드 안 쳐요, 요새는. 그래서 중도 뉴스지나 뉴스 방송이나 또는 중도 SBS 같은 거 보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평론가들이 오히려 맞아요. 뭐 틀튜버들은 나이 드신 한 100만 군단은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 떠돌아다니면서 그걸 앵무새처럼 네이버 댓글에 싸질대면서 질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윤석열을 망가뜨리는 제일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박성민이라는 친구는 방송 출연은 좀 안 하고 연구를 하고 현상을 갖다가 분석하는 친구예요. 저랑 똑같이. 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 친구의 글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제 생각을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주말이니까. 이걸 갖다 제 말을 중언부언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벌써 8분 지났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대통령 후보를 보고 선택한다가 있고 대통령다운 비전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뽑는 선거다. 역대 대선 후보가 본인과 가족의 법적 도덕적 문제로 공격을 받았지만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가족 문제로 유일하게 공격을 받은 이회창이가 예외다. 대쪽 판사 칼 이스마. 이회창은 법과 원칙의 상징이었다. 포용력은 없었다. 부족했다. 포용력 하나도 없었어. 포용력은 부족했지만 청렴과 강직, 대쪽 칼, 청렴과 강직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깨끗함과 대쪽 이미지는 부패하고 노회한 삼김 정치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였는데 아들 병력 비리로 무너졌다. 정치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다. 정치는 인식의 게임이고 감정선의 게임이에요, 여러분. 대중이 그렇게 믿는 순간 사실이 되고 가짜라도 대중이 그렇게 믿는 순간 사실이 되고 나중에 사실을 알아도 패배를 돌이킬 수가 없다.
이회창 10년 동안 따라다녔잖아. 아들 병역 사건, 김대엽 사건.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김건희를 공격하는 게 국힘의 방어 논리가 선거 공작이다, 기획이다, 김대엽 사건이다,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하고 털투보들도 우파 유토3도 그렇게 팔아먹고 있죠. 김건희 사건은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공격받고 정리하고 공격받고 정리하고 사과하고 계속 그러면 되는데 다른 거로 덮으면 돼. 김건희가 명료하고 명확하고 미모로 덮으면 되는데 그거마저 그거마저 그런 전술도 못 친 것이 바로 국힘이고 윤석열이야. 2007년 이명박의 BBK 도곡동 의혹은 이명박의 거대한 강점을 훼손하진 않았지만은 이회창 아들 병역 문제는 대쪽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 사실이 아님에도. 이명박은 사실임에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고 이회창은 사실이 아님에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 이재명의 대장동과 윤석열의 본부장 의혹, 본인, 부인, 장모, 본부장 의혹은 이회창 사례에 가깝다. 이재명의 강한 추진력이 어디 있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의구심을 던질 수 있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이 어디 있어? 정치에서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다. 맞죠? 이슈가 나오면 얼른 듣거나 얼른 사과하거나 얼른 해결해야 돼요. 잘못 대응하면 작은 악재도 큰 위기가 된다. 윤석열과 국힘은 최악의 대응으로서 잠재적 리스크를 현실적 대위기로 만들었다. 제가 계속 드리던 말씀이에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최악의 대응으로 김건희에 대한 최악의 대응으로 또는 윤석열의 망언 실현으로 그런 잠재적 리스크를 현실적 대위기로 만들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문재인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이댄 잣대와 스스로 들이댄 잣대가 달라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윤석열도 선택적 잣대를 사용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을 배신했던 윤석열도 정권 교체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벌써 시작됐어요. 윤석열을 불러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보수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권력 핵심을 수사했고 두 번째는 문재인이가 뒤로 숨어 보이지 않을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이건 얘가 잘못 말했어. 박성민이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처럼 보인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정치에 뛰어든 순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조국이가 받은 질문을 그대로 돌려받은 신세가 됐을 뿐 아니라 젊은 층과 소통한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다가 대통령다운 이미지가 흐릿해졌다. 먹방 안 되잖아, 먹방. 윤석열이 먹방 TV를 개설한대잖아. 미친다, 나 진짜 그거 보면은. 라면을 잘 끓이는 법한데 그럼 나 불러. 난 너보다 라면의 내공이 더 강해. 기똥차다 진짜. 대통령답게 보여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행사하는 윤석열이가 위기다. 이게 윤석열이가 이런 길로 가면은 그 대개윤들이나 윤핵관들이 말려야 되는데 잘합니다. 전하 왕님이 옳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참여 중이라니까. 김건희는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께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 그런데 내가 뭐 입시로 경쟁으로 들어간 거 추천으로 단 게 무슨 죄냐. 돋보이려 한 욕심이 죄라면 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난탈당하고 이게 며칠 전이니까 이 칼럼이 윤석열이가 어제 사과를 했죠. 그 거칠고 위험한 사과, 그 많은 사과는 국민들은 다시 한번 윤석열을 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재명 아들 건에 대해서 백날 공격해봐야 그거는 윤석열의 거만하고 오만하고 거친 언행을 덮지 못해요. 이재명은 답장 엎드리잖아. 이재명은 아들의 상습 도박 의혹이 빠르게 나오자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한 까닭이 효과적 전략이라고 판단했는데 윤석열은 5일 만에 사과를 했다. 제 말을 섞는 거예요. 정치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김건희 리스크도 숨기면 숨길수록 커진다. 눈덩이처럼 커진다니까. 빨리 내놔야 된다니까. 두드려 맞던 만야상을 당하던 돌파해야 된다는 김건희가 나와서 안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게 돼요. 응? 후반의 리스크와 메시지를 선대위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선대위가 관리를 하려 그러고 그래도 윤석열이는 나 검사야, 나 검찰총장이야. 너희들이 감히 나와 내 아내를 갖다가 검증을 하려 그래? 윤석열이 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위기의 순간에 탈출하는 거 대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지지율은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예상된 것이라 여론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데 그리고 도덕적 잘못은 사과하고 법적 잘못은 책임지면 된다. 조국이처럼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낭패를 당한다. 윤석열이가 이거를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거야. 공작으로 자기 아내를 건드리는 것을. 그거는 만인들이 다 뻥튀기 학력, 이력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큰 문제라는 거죠. 윤석열이 이회창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은 가족 리스크 관리 실패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사실은 가족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다. 아주 짜증이 나죠? 국민들이 바보야? 그 털튜버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이나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그거는 공격하고 자유우파 저런 것들이 좌파 그 쓰레기들이 줄리 어쩌고 혼전 어쩌고 말이지 학력 그런 거랑 공격하지. 국민들은 그런 거 우리도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적이라면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둘 다 그만둬야 돼. 둘 다. 이재명, 윤석열 다. 응? 사실 대중은 정치인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근데 윤석열이가 정치 초짜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국이하고 추미애하고 문재인을 빗대는 정의, 상식, 공정을 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신의 미래에 이익이 된다면 대중은 거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 후보가 미래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만 과거가 문제가 된다. 2002년 대선에서 국민은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미래를 향한 강한 이슈를 던진 노무현을 주목했고 이회창은 과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졌다. 그렇죠? 윤석열의 위기는 뭐냐면은 이회창은 그때 김대중이 그때 우파들이 뭐라 그랬어요. 김대중의 그 남북협상, 남북평화쇼 이거 가지고 크게 공격했잖아요. 그죠? 다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져버렸어? 똑같아요. 이회창이는 그 당시에 김윤환이 같은 또는 합리적인 보수들을 다 잘라버리고 김영삼도 밟아버리고 그죠? 지가 독불장군식으로 올라가니까 져버리는 거야. 윤석열 똑같아요. 박근혜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명박 칭찬하는 거 못 봤죠, 여러분? 그죠? 좌파들 지금 집어넣죠? 한 놈은 판사고 한 놈은 검사야. 그죠? 똑같이 서울법대 출신들이 지금 막 난리치고 있죠? 황교안도 마찬가지죠? 거지 같아, 진짜. 화를 안 내려 그래도. 윤석열의 위기는 가족 리스크 때문이 아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이란 비전과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만약 윤석열이 던진 의제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면 즉 혁신과 통합, 그죠? 개혁 또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를 던졌다면 김건희 사건이 그냥 묻히고 지나가 버린다. 국민들은 내 미래, 국가의 미래, 그죠?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 관심이기 때문에 그 이명박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노무현이가 경제를 다 망쳐버렸어. 행정수도 이전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다음에 2030과 5060의 세대 갈등을 일으켰어. 지역 갈등도 보자라. 초양극화를 했어. 노무현이가. 그러니까 경제는 자신 있다. 나 현대그룹 회장이었어. 국회의원도 해봤어. 서울시장도 해봤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지금도 똑같은 형국이에요. 문재인이가 한 게 뭐가 있어? 탈원전 시켰죠. 경제 엉망 시켰죠. 초양극화 아니라 초초양극화, 부동산 폭등, 코로나 이런 게 다 있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누가 나와도 압승의 구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불과 보름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 희망 비율이 정권 유지보다 20% 이상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걸 윤석열이라는 리스크가 다 까먹고 있다고. 미치고 환장하겠어. 온몸에 환장하겠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고, 윤석열이가 던진 어제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면 김건희 리스크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벗어나려면 정권 교체를 넘어선 미래 비전이 절실하다. 이재명이 싫어서 찍겠다는 표에만 기대하면은 이회창의 전철을 밟을 수 있고 황교안의 전철이야. 지금 보니까 똑같아. 좋아서 찍겠다는 사람과 필요해서 찍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윤석열이 위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박성민이라는 친구가 위기가 기회니까 담대한 변화가 되면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윤석열 그거를 모르는 거야. 자신도 그렇게 무식한데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윤핵관과 떨거지들은 더 심각하니까. 비참해요, 저 요새 진짜. 여러분도 짜증날 거예요. 그 털투부나 우파유튜브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대. 이재명만 공격하고 문재인만 공격하면 이긴대. 그걸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10년, 그죠? 박근혜하고 5년, 15년을 해서 못 이겼었어. 미래 비전은 뭐냐? 과거의 정권이 그래 잘못했다면 나는 그거를 뛰어넘을 능력이 있고 난 그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있어야 되죠. 이명박이 그래서 노무현한테 뺏은 거고.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과거만 파고 너희들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야, 김대중 때문이야 하던 애들은 계속 패배했잖아요. 기가 차요, 기가 차. 이런 게 보수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